새해 첫날 대형 지진이 일본 서부 지역을 덮쳤습니다. 지진의 여파는 우리나라 동해안까지 위협했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의 악몽이 떠오르는 노토반도 강진. 피해 현장에 급하게 취재했던 박상진 특파원을 연결합니다. 시작부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척 긴장하게 하는 뉴스였어요. 이번 지진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사망자가 18,000여 명으로 아주 많았었는데요. 지진 사망자가 100명을 넘은 것은 276명이 숨졌던 지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에 처음입니다. 재산 피해는 일본 현재 한 기업의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잠정적 추계이긴 하지만은 우리 돈으로 7조 5천억 원 정도의 아주 큰 피해가 났다라는 정도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진앙지는 노토반도라는 곳이었죠. 피해 지역이 꽤 넓잖아요. 어느 정도나 넓죠? 노토반도라는 쪽을 보면은 상당히 반도식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데 그 일대 전체가 거의 지금 다 지역으로 따지면 이시카와현, 도야마현, 후쿠이현, 이가타현까지 일대 한 4개 현 자체가 전체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로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게 이제 1월 첫날 1월 1일 오후 4시 10분이었는데요. 당시 저는 이제 도쿄 지구 근처인 그 도쿄의 신바시라는 지역에 좀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좀 진동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일본 언론 등에서 푸시 문자들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에 고마츠 공항을 출발을 해서 이시카와현 와지마시로 이제 출발을 했던 거거든요. 내륙을 따라가다가 이게 막혔다 싶으면 다시 해안으로 갔다가 해안이 또 막혔다 싶으면 내륙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30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고 차량으로는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면 간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실제로 갈 수 있는 시간보다 몇 배가 더 걸린 거죠. 그리고 와지마시에서 다시 그쪽에 가나자와시로 내려왔다가 아까 그 다음 날에는 시카마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진도 7이 났던 유일한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서 취재를 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동선이 움직여졌죠. 오케이, 조금 더 꺾어서. 영상을 보니까 취재 차량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도로를 지나가더라고요. 갈라진 옆길로 정말 차량이 아슬아슬하게 그 옆에는 낭떠러지가 있을 정도로 지나갔는데 잘못하다가는 낭떠러지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이쪽으로 바퀴가 박히거나 그러니까 2개 중에 있는 상황이라 그거를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내려서 유도를 했던 거예요. 도로가 이제 완전히 뒤틀려 있거나 완전히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제 가다가 차량들도 구멍에 박혀서 아예 서 있는 차량들도 꽤 많았고 차량 운전자는 없고 차는 그냥 세워져 있는 차들도 길거리에 꽤 있었거든요. 어떤 길은 완전히 산사태가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아예 막혀 있거나 아니면 큰 돌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요. 완전히 저기도 다 무너져가지고.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와지마시였는데 직접 본 피해 현장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7층 건물이 완전히 옆으로 무너져 있는 그것 이제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정말 라는 이 소리 정도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나무가 뿌리채 뽑힌 것처럼 옆으로 넘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옆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거기 지역이 이시카와 현인데도 불구하고 오사카에서 온 소방관들이 이제 그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국 각지에서 이제 소방관들이나 구조 인력들이 모여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가림막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사망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 그 인근에는 이제 1000년이 넘는 이제 역사를 가진 그 아침 시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지진으로 인한 화재로 해서 200여 채의 그런 가옥이 모두 다 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장으로 따지면 한 7개 분량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갔을 때에는 일대가 완전히 다 타 있었고 불은 이제 다 정리가 됐는데도 하얀색 연기는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고 상당히 매캐한 냄새가 지속되고 있었거든요. 헬기 소리들이 계속 들리고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거의 전쟁터 수준으로 바닥에는 깨진 유리, 돌 그리고 이런저런 도구들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걷는데도 좀 불편했었고 일반 집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지붕까지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완전히 세간살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와 있고 이불도 다 밖으로 튀어나와 있고 그런 상황이었고 전봇대도 부러져가지고 전선들이 땅에 돌아다니니까 비가 오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息子やら孫さんが来とったろ2月がね手いっぱいやそうですよね。はいね年始で。おおほわげ逃げるがね手いっぱいやね
도착을 하자마자 차에서 내렸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적 소리가 울려서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어서도 뭐 경보를 울리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소리가 나는 쪽을 찾아갔더니 그 차 위에 집이 이제 무너지면서 그 차를 누르면서 일종의 그 크락션 부분을 집이 누른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였거든요. 그 앞에 있는 7층 건물 무너진 것도 지금 구조도 바쁜 상황이고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인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뭐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여튼 하루 종일 그 취재하면서도 그 소리가 귓가에 계속 좀 맴도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시카와현의 가장 중심 도시라고 하면 이제 가나자와시라는 곳인데요. 이제 1년에 관광객만 한 1,000만 명 이상이 오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또 관광 명소가 일본의 3대 정원이라고 하는 뭐 겐로쿠엔, 그리고 이제 가나자와 성이 있었는데요. 가나자와 성도 이번에 성벽이 무너져가지고 평소 같으면은 뭐 사람들로 상당히 북적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그냥 썰렁해서 사람들이 없었고 일부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6일 밤 8시쯤에 지진 발생 뒤에 124시간 정도 뒤에 이제 90대 여성이 발견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스즈시에서 이제 발견이 돼서 구출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발견됐을 때는 약간의 저체온증 증상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생명에는 특별히 지장이 없었고 기적적 생환이 이제 나오기도 했는데 아직 그 이후에는 아직은 나오는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요. 또 현장에서도 상당히 비가 꽤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이상은 뭐 계속 비가 내리고 겨울에도 눈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이시카와현 같은 경우에는 최고 60cm까지 쌓이는 지금 상황이 된다고 하고 있어서 눈이나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구조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가 없죠. 취재 여건도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물하고 빵 정도만 몇 개 사서 그걸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걸로 주로 식사는 해결하면서 올라갔고요. 잠은 차에서 잤고요. 지진 취재를 가거나 하게 되면 현장을 갔다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숙소로 돌아와서 다시 잠을 자고 다음날 새벽이든 아침에 다시 현장을 나가는 이런 패턴으로 취재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길이 험해서 무조건 전진만 있는 거지 다시 후진을 했다가 다시 전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유소가 문을 연 곳이 없기 때문에 돌아왔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뭐 불가능하다. 차에서 잠을 잘 때도 히터를 틀면 기름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히터를 틀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추울 때만 조금 틀었다가 좀 온기가 생기면 다시 꺼서 이런 상황으로 하루를 뭐 밤을 보내고 했었습니다. 기사를 차에서 쓰다 보면 갑자기 흔들흔들하는 새벽에는 또 상당히 또 센 여진들도 가끔씩 있어가지고 깜깜한 상황에서 어디로 다시 대피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이제 고민을 할 정도로 여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애초에 처음에 지진이 났을 때 일본 기상청에서는 일주일 안에 다시 큰 지진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정도의 필적하는 정도의 여진이 일어난 상황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 지진이라는 것이 일주일이 지나면 괜찮다는 얘기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항상 조심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민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나요? 지금은 한 3만 명 정도의 이재민이라고 이제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령층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해가 컸고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전기 난로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뭐 약간 가스 이런 것들로 좀 했다가 또 껐다가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물이 없고 그리고 특히 더더욱이는 이제 화장실 같은 데가 문제거든요. 학교 수영장에 있는 물을 길어다가 이제 화장실 물로 쓰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정비가 돼야지 물자들도 들어가는데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해가지고 자위대라든지 도로 복구 작업을 하는 일종의 복구팀이 계속 거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산사태가 이루어지면 또 고립이 되고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상황에서는 차들이 못 들어가니까 물자가 좀 도착하기가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직은 뭐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뭐 일본 지금 정부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 시카마을이라는 것이 인구가 약 17,000, 8,000여 명 정도 되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의 유일한 이제 큰 병원이거든요. 병원이 거의 폭격 맞은 것처럼 수술실도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그 조명들이 땅에 떨어져 있고 흙먼지로 가득하고 해서 수술도 할 수가 없고요. これじゃ手術できませんよね。そうですね。はいすぐにはちょっとね。やめですね。復旧はどうするんですか。復旧の目処が立たないというのが実際。 최소 가까운 병원이
차로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고 참 괴롭다, 그런 그 관계자들의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この病院に入院をさせてあげれないっていうのが本当に苦しい思いで、うちの病院の役割を果たせないっていうことがとてもすごい苦しいです。 2011년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물론 저희들의 일이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불행인데, 그런 상황들을 또 저희들이 이렇게 가서 취재해야 된다는 게 약간 어려운 상황이라는 느낌은 들지만 또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감정이 좀 겹친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